1월 24일 일요일 레츠런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추운 날씨 속에 경주가 치러질 텐데요. 어제를 돌아보면요. 인기마들, 특히 선행마들의 대부분은 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와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어제 그 12개 서울 경주만 보면 네. 이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칭 그 대길이라고 그러죠. 가장 그 배당이 낮은 인기마의 조합.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보면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추워진 날씨 영향이 분명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 원인을 조금 이제 그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주로 자체도 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그 동결 방지제, 염화칼슘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투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밤사이에 이제 그 주로 속에서 뭉쳐지면서 주로가 평소보다 많이 무거워지는 네. 그러니까 훈련 시보다 주로가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 말 입장에서도 이 선행을 하다가 예전과는 달리 많이 이제 그 경주력의 힘소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경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아이고 추워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는데 말도 말이지만 그 저같이 이제 지방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추위를 적게 타지만 이 기수분들은 다 이게 거의 지방이 없는 근육이라 워낙 또 추위를 기수복이 얇아요. 네, 엄청 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추운 날씨에서 기승을 할 때 컨디션 조절에 자칫 실패하면 바로 경주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겨울 경마가 갖는 큰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두 경주 바로 상위 등급 경주인 10경주와 11경주입니다. 먼저 10경주는 1등급 준족들이 2000m 장거리에서 맞붙는데요. 그랑프리에서 아쉽게 5, 6위에 머물렀던 클린업 천하와 치프 레드캔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강자들을 만나면서 오래간만에 정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졌어요. 마이데이가 함께 겨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랑프리 아쉬움을 갖고 일반 경주로 출전하는데 근래 보기 드문 핸디 60km를 보게 됐네요. 1번 클린업 천하. 하만식 기수가 오늘 딱 2두의 기승인데 본인이 아직 9수에는 아닌데 599승에 걸려 있어서 1경주의 마중물과 더불어 여기 클린업 천하 우승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할 것 같고요. 네. 외곽의 10번 마 치폴레드킨 같은 경우는 그랑프리에서 워낙 빠른 페이스의 경주마들을 만나서 자기 경주력을 풀어내질 못했습니다. 일반 경주에서는 선두권이 어떻게 달리던 뒷직선에서 다 선두권을 제압하면서 우승을 이루었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는 그 작전을 펼쳐내리라 보여주고요. 1번, 10번 이 양강 세력이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12월 20일 레이스에 같이 싸웠던 4번 황금탑 그리고 11 행운번쩍이죠. 5번 게이트 행운번쩍 6번의 마이데이도 한 경주에 싸웠는데 마신차가 별로 나지 않는 동일한 경주력을 보였거든요. 이번엔 약간 우열이 갈리긴 합니다만 이 세 마리가 1번과 10번 클린업 천하와 치프레드캔의 양강 세력에 도전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10경주 주요 출전마의 최근 경주 보겠습니다. 먼저 그랑프리 경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볼드킹즈와 금포스카이의 싸움으로 끝이 났는데요. 클린업 천하는 이찬호 기수와 함께 8번이었고 치프레드캔 박우른 기수와 함께 15번이었습니다. 자, 치프레드캔은 뒤늦게 승부수를 좀 띄워봤는데 아쉬웠어요. 네, 치프레드캔은 박우른 기수가 선두권 페이스를 좀 뭐랄까요 의식 안 하고 자기 말의 의지만 테스트하면서 경주를 풀어갔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31조 과천의 대표 클린업 시리즈를 내면서 부산에 대항했던 하마식 기수와 이찬호 기수는 좀 더 빠른 페이스로 선두권 붙이고 승부를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레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마식 기수와 이찬호 기수 선두권에 바짝 붙으면서 부산 마필드 경쟁의 경합에 나서는 모습인데 네, 3, 4코너에서 이제 치프레드캔 바깥쪽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박우른 기수는 지금 이제 최외곽 게이트에서 나타났고요. 이찬호 기수의 주특기는 내측에서 참고 한 발인데 지금 그 작전 그대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내외 측에서 선두권을 공략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빠른 페이스와 힘이 남아있는 선두권 페이스 때문에 박우른 기수는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찬호 기수가 기승했던 클린업 천하 같은 막판까지 최선 다하는 모습인데 우승마 볼드킹즈와 0.3초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쉬운 오착이라서 일반 경주에는 굉장히 강자로서 부각되리라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5마리가 함께 뛰었던 경주였습니다. 뉴 화이트삭스가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였었고요. 자, 황금탑이 이상혁 기수와 함께 3번, 행운번쩍이 11번, 마이데이가 6번, 박태종 기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 전개에서 뭐 편하게 선행을 나섰던 뉴 화이트삭스 요 뒤로 이제 선두권이 다 뭉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3착을 기록했던 3번마 황금탑 같은 경우는 이상혁 기수의 기승인데요. 안쪽에서 최대한 힘을 안배하면서 네 번째 정도에 따라 붙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서승훈 기수 같은 경우가 중반에 외곽에서 힘을 내면서 선두권에 합류를 하는 모습인데 네. 행운번쩍은 하위권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약간의 단점이 발을 좀 늦게 바꾸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영철 기수부터 서승훈 기수까지 직전에 또 문세영 기수까지 모두 그걸 의식하고 탔습니다. 선두권에 합류만 잘하면 직선 구간에 힘을 쓰는 모습이고 발만 바꿔주면 또 한 발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상혁 기수가 안쪽에서 외곽에서 행운번쩍이 그리고 고유외곽질인 마이데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참고 박태종 기수가 막판 취입을 나서는 모습인데 네. 세 마리가 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동급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호성적을 거뒀던 박태종 기수 지금 요 근래 어떤 이렇게 참고 한 발 쓰는 모습이 굉장히 물이 올라서 오늘도 마이데이 최대한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텐데 지금 맞승부를 거두고 있죠. 안쪽에 황금탑 그리고 중간에 끼인 게 서승훈 기수 행운번쩍 외곽이 마이데이인데 막판에 서승훈 기수 행운번쩍이 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 정도면 동급이라고 봐서 낮은 부중에 지금 양강체제 1번 클린업 천하와 10분마 치프레드켄 양동 작전에 나서리라 보여지네요. 네. 이어서 러시포스의 최근 경주 보겠습니다. 1800m 경주였고요. 김옥성 기수와 함께 6번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 관심은 당연히 원더볼트였고요. 미래영웅이 선전을 했던 경주였어요. 맞습니다. 원더볼트는 사실상 이제는 정점에 올라와서 우승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경주인데 김옥성 기수 같은 경우는 레이스를 읽어갈 때 또 풀어갈 때 본인의 스타일을 마음껏 풀어가는데 여기서는 중반에 선두권을 빨리 넘어서려고 하다가 안쪽에 이혁 기수가 기승한 마필에게 좀 한 번 걸렸어요. 그래서 힘을 배합하고 직선 구간에 들어섰는데 조재로 기수 기승했던 원더볼트는 이미 외곽에서 넘어섰고요. 고작전 페이스가 먼저 빠르게 선두권을 낚아채는 작전이 실패한 게 2착이나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막판까지 근성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일반 경주에서는 당시 더 뛰는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도 의외의 복병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10경주 최근 경주 보셨고요. 이어서 조교사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말 자체도 아직까지는 이제 5세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전성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중량을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좀 더 이제 약간 노쇠화기가 온다거나 그런 다음에 그런 중량이라면 좀 부담이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는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천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작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완전 선행형이나 그런 마필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선위권 정도까지도 붙을 수 있고 아니면은 초반에 곱게 전개를 하다가 라스트에서 뒷심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같은 경우는 기수한테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면은 오히려 그게 더 원활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차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지난 몇 번 경주도 역시 좋은 상태에서 경주를 했는데 상대마들이 아무래도 좀 센 말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우승은 못했어요. 그래서 1등급에서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고 더군다나 또 부담 중량도 작고 다른 말들에 비해서 충분히 항상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걱정은 일기예보상 굉장히 추운 날씨에서 경주를 뛰어야 되는데 말의 컨디션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제 그런 것이 일단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앞선에 갈 수 있어도 말이 충분히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행이나 선입권에서 편안하게 경주를 전개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교사 인터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경주 2000m 장거리입니다. 앞선에 설 수 있는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말을 살펴보면 비교적 빠른 말이죠. 황금탑과 러시포스, 클린업 천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개 상황 한번 그려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물 흐르듯 그렇게 힘소진 없이 선두권에 4번 황금탑 그리고 외곽에 9번 러시퍼스 등 선두권에 편하게 힘배합하고 선두권을 이끌 건데요.
조교사 인터뷰 때도 나왔습니다만 김효섭 조교사가 내보낸 1번마 클린업 천하 같은 경우는 전천후 각질이거든요. 붙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원단 추임 작전을 나설 수도 있고 10번마 치프레드캔 같은 경우는 상대마를 1번마 클린업 천하로 놓고 보기 때문에 장점인 뒷직선 주로에서의 승부 여기에 포커스를 잡으리라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제 토요경마 때 어떤 주로 상황을 볼 때 상당히 그 선두권 페이스가 많이 갔고요. 추임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쓴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마필 한두만 힘쓰고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선두권 페이스가 오래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걸 의식한 1번마 클린업 천하나 10번 치프레드켄의 박우룬 기수, 하만식 기수의 초중반 그리고 중후반의 강공이 예견되는 레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워낙 능력마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레이팅 변수가 상당히 큽니다. 60에서부터 또 적게 다는 말들도 있고요. 이런 변수 잘 보시면서 이번 10경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등급 1400m 경주 11경주 보겠습니다. 2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인 라온 루사와 베스트 하이가 다시 만났고요. 상승세로 승급전에 나선 천년의 기쁨과 시티 헌터가 과연 이 2등급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승세 마필들이 많고요. 1800거리 적성 맞추고 1400으로 거리 내린 마필들도 상태가 오름세라서 이번 경주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일단 공백 이후에 가장 최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7번마 시티 헌터가 직전 대비해서 감량 4kg의 부담 중량과 더불어서 페로비치가 한국의 완전 용봉으로서 이제 자리 잡은 듯해요. 7번 시티 헌터의 상승세는 연이어지리라 보여지고요. 해당 거리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세력이 외곽의 11번 라오누사, 안쪽에 이번 장산대로 같은 경우도 선두권 페이스에서 강공이 가능한 유형이고요. 8번마 천년의 기쁨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뭐랄까요, 작전의 승리인데 워낙 여유가 많았던지라서 이번 경주 승부에 나설이라 보여집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초반이 좋은 5번마 베스타이라든가 아니면 맨 마지막 추입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좀 약간 고령으로 들어서고 있는 나이인데 6번마 소천하 이런 유형들이 복병으로 활약할 레이스입니다. 네, 그럼 주요 출전마의 최근 경주 보겠습니다. 2등급 1200m 단거리 경주였습니다. 라온 루사가 박으름 기수와 함께 4번, 베스트하이가 유승환 기수와 함께 3번이었는데요. 누리나라에 이어서 근소하게 2, 3위를 차지했어요. 네, 안쪽에 누리나래가 저렇게 빠르게 치고 나오는 마필이 아닌데 붙잡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베스타이 그리고 라운사 입장에서는 안쪽에 누리나래의 어떤 파이팅 때문에 약간씩 밀렸죠. 근데 중후반 이미 그것을 극복해서 베스타이는 선두권을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박우룬깃은 끝까지 참으면서 막판 한 발을 대기하는 중인데 직선 구간에서 이미 상태가 절정에 올랐던 누리나래가 인코스의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에 좀 더 근접하게 나가는데요. 한 발 참았던 라운사 박우룬 기수 상대 마필을 베스타이로 보고 뛴 건 아니라고 하는데 막판 직선 구간에서 우승에 거의 근접한 모습, 그 뒷심을 끌어내는 모습인데 뭐 세 마리 다 엇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만 특히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베스타이 전개만 직전 경주보다 좀 더 좋다면 다시 한번 라온루사와 맞승부가 되리라 보여지고 결승선 전방에서 큰 마신차 없는 1착과 3착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라온 루사와 베스트하이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시티 헌터입니다. 3등급의 1200m 단거리 경주였습니다. 주행 분량으로 좀 시간을 겪다가 출전했던 경주였었는데요.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4번에서 출발을 했고 추입력을 발휘했던 경주였어요. 네, 용병 기수들이 한국 와서 가장 처음에 문화적 충격이라 할까요? 같은 기수지만 초반에 어떤 파이팅에서 이렇게 초반에 힘을 쓰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근데 페로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는데 익숙해졌고요. 이제 한국 주로의 본인이 적응을 마친 것 같아요. 직선 구간에서도 보면 보통은 외곽 전개를 펼치는 마필에게 지고 들어가는 패턴이 많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긴 팔을 활용해서 2차 입상을 따내는 모습입니다. 네, 페로비치 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시티 헌터였고요. 네, 이어서 살펴볼 마필 천년의 기쁨입니다. 역시 3등급 14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모습인데요. 이현종 기수와 함께 9번에서 출발을 했고 종반에 상당히 능력차를 보였어요. 네, 조교사의 작전 지시 명령에 이현종 기수라든가 조재로 기수가 상당히 잘 부합하게 레이스를 풀어줘서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현종 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곽에서 약간 끌리는 모습도 보입니다만 힘배합이 절묘하게 이루어져서요. 상대 마필들이 각자 힘을 쓰면서 승부를 던질 때 이미 거리를 좁히기 힘든
단독 우승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최선 말몰이로 말의 추진을 끌어내는 모습도 아니고 여유 남기면서 우승을 거둬서 동일한 작전 혹은 동일한 페이스라면 이번 경주 호기록으로 다시 한번 연속 입상에 도전할 마필입니다. 네, 천년의 기쁨이었고요. 이어서 장산대로입니다. 상당히 기대됐던 안말 기대주였었는데요. 2등급에서는 조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1800m 경주에서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6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문세영 기수와 함께 9번이었어요. 네, 하위군 때 연속 입상을 거두다가 거리를 올리면서 좀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직전 경주도 레이스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장산대로의 문세영 기수 초반부터 욕심을 내고 선두권 페이스에 빨리 합류했는데 직선 구간에서 상대 마필들이 마지막 한 발을 끌어낼 때 보면은 뭐랄까요, 채찍 구조에 조금 거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약간 둔한 상대적인 느낌이겠죠. 상대 마필들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해서 뒤로 밀리면서 5착, 6착을 기록하는 모습인데 1400거리는 충분히 극복하리라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소천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등급의 1400m 경주였는데요. 소천하가 어느덧 8살이 됐는데도 이런 오리무중 편성에서는 늘 추입으로 또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는 말입니다. 정평수 기수와 함께 5번에서 출발했어요. 네, 소천하는 일반 경마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실 거예요. 잊을만 하면 좋은 배당으로 입상도 거두거든요. 또 레이스가 좀 더 혼전 양상이 되면 항시후반 한 발을 끌어내는데 요 근래는 이제 이찬호 기수와 호흡을 계속 맞춰오다가 정평수 기수가 12월 13일 레이스 호흡 맞춰봤고 지금도 사실 3착을 기록할 정도의 거리나 시간 여유는 없는데 막판에 정평수 기수가 말의 힘을 재차 확인한 것 같아요. 화면상에는 아직 안 드러납니다만 결승선 통과할 때 보면 걸음을 끌어낸 3착이거든요. 이번에도 앞선 어떤 난타전이라면 어부지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교사들의 얘기입니다. 인데요. 부담 정량이 조금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 능력이 좀 추임력이 좋은 말이에요. 그 나이가 먹어서 조금 늙어서 이제 좀 보낼까 생각도 했었는데 또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고 추임력이 또 아직까지 아주 효년 우리 마바에서 효년 노릇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퇴를 못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1400에서의 거리가 가장 적정 거리고 추임력도 가장 좋은 거리라고 거기다 항상 도전하게 돼 있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한 6번째나 7번째 쫓아가다가 4코너에서는 좋은 추임력을 좀 보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주행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큰 기대를 하더라고요. 주행 악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 페로비치 기수가 처음 경주를 타서 이 말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을 못했는데 2등을 오고 승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또 훈련에 대한 성과도 좋아서 승급전이지만 내심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 말이 선행을 갔다가 그 다음에 선입으로 갔다가 이제 최근에는 추입으로 바꿨는데 이 말의 각질이 조금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긴 하지만 게이트 번호가 아예 바깥 번호가 아니라 중간 정도면 충분히 그 부분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게이트 번호가 7번이니까 레이스 전개도 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아마 페로비치 기수하고 좋은 호흡을 보일 것 같아요. 1400이나 1200에서 가장 효과적인 성적을 거뒀고요. 앞으로도 1400이나 1700 정도는 가능성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현정 기수하고 기수를 바꾸면서 추입으로 좀 바꿔가는 좀 단계에 있고요. 직전에 또 추입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추입마로서 좀 경주 계획을 잡고요. 직전 좋은 모습으로 승군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 경주가 그렇게 강한 레이스는 아니고 적당한 레이스를 만난 것 같아요.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좀 늦어 발주 스타트에서 한 반발짝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번호가 1번이나 2번보다는 8번, 9번 이렇게 해서 외곽에서 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교사들의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경주는 단거리답게 또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전개상 한번 예측해 볼까요? 네.
자, 토요일 날 주로의 어떤 흐름 때문에라도 선행을 모색할 마필이 여러 나올 것 같은데요. 네츠게이트에서 보면은 3번마 썬더캣이라는 마필도 있고 2번마 장산대로도 거리를 내린 측면에서 참기보다는 초반에 선두권 붙이는 작전을 선택하리라 보여집니다. 안쪽이 2번, 3번 그리고 외곽으로 가면은 5번마 베스트하이 같은 경우에 고유의 각질이 선행이었는데 요 근래는 좀 참고 따라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이 치닫는 걸음이 있어서 선두권 페이스 나설이라 보여지고요. 외곽 게이트 마필들도 선두권에 하여튼 타이트하게 붙어갈 겁니다. 토요일 주로의 어떤 결과 때문에 일요일도 계속 그것이 이어지리라 보여지거든요. 결국 한데 뭉쳐서 선두권 펼쳐질 텐데 상승세의 마필은 아무래도 7번마 시티헌터와 8번마 천년의 기쁨이기 때문에 요 마필들이 언제 승부 시점을 잡느냐와 외곽이 11번 라운루사 같은 경우도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에서 상대 마필들이 내측에 두텁게 포진한다면 네. 박으론 기수가 잘 안 참거든요. 중후반에 승부수를 좀 빨리 거는 스타일이라서 7번, 8번, 11번 등이 선두권 페이스를 빨리 따라잡고 4코너 때 미리 승부를 붙을 것 같고요. 안쪽에서 버텨가는 마필 2번 장산대로나 5번 베스트아이 막판에 6번 소초나는 글쎄요. 상대 마필들의 어떤 페이스가 경합으로 너무 치다르면 화면상에 보이면서 좋은 배당으로 또 복병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네. 11경주까지 레츠런 투데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레츠런파크 서울의 오늘 날씨와 주로 상태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였습니다. 낮 동안에도 많이 추울 텐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상태는 현재 함수율 2% 건조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 분석에 참고하시고요. 1월 24일 일요경마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서울마주협회 신영인 마사팀장과 정수고 해설위원이었고요. 진행의 김수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